자, 보자. 다시 244쪽 보자. 244쪽의 물질의 특성 두 번째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부피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이 부피라고 하는 거는 차지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차지하는 공간. 자,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 밀리리터, 리터와 같은 단위를 쓰는데 주로 측정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할 게 눈금 실린더일 거예요. 이거 말고도 피펫, 뭐 부피 플라스크 등을 이용합니다 그랬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 너희들이 배우는 데에서는 눈금 실린더를 얘기를 할 거야. 눈금 실린더는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이게 눈금 실린더예요. 자, 여기 액체의 부피를 잴 때는요, 그냥 눈금 실린더에다 부어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평평한 곳에 놓고 액체를 넣은 다음에 표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 다음에 여기 밑줄 10분의 1 어림 잡아서 읽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은 칸과 칸 사이에 액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칸과 칸 사이면은 이때는 10분의 1까지 어림 잡아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연히 수평 맞춰서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2.0m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모양이 불규칙적인 고체. 모양이 규칙적인 고체는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곱해주면 그게 부피예요. 그런데 보통의 고체들은 거의 모양이 불규칙적이죠. 자, 이때는 밑줄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눈금 실린더에다 넣은 다음에 그 고체를 집어넣어서 그 액체가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는 거예요. 액체가 늘어나는 부피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요. 자, 이게 부피 측정이고요. 다음 질량이에요.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그램이나 킬로그램 단위를 쓴다라고 우리 배웠죠, 1학년 때. 자,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자, 그러면 얘 이용할 때 요즘은 거의 다 전자저울 써요. 학교에서도 뭐 실험실에도 거의 다 전자저울 써. 그냥 전자저울 0점 맞춰놓고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끝. 그냥 눈금 읽어주면 돼.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때 요걸 배웠을 거야. 윗접시 저울. 자, 윗접시 저울은 수평 맞추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체를 그러니까 0점 조절 나사로 0점을 수평을 맞춘 다음에 한쪽에다 물체를 올려놓고 오른쪽에다가 분동을 올려놓는 거죠. 추를. 자, 무거운 것부터 해가지고 가벼운 거 순으로 수평이 맞추게끔 한 다음에 분동의 질량을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는데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죠. 자, 바로 옆에 1, 2, 3번 해보자. 왜? 자, 보자. 1번에. 자, 1번에는 부피, 질량. 자, 2번에 부질이었죠. 자, 3번에는 비가 됩니다요. 자, 바로 넘어가서 밀도로 가자. 밀도는 안 했지? 자, 밀도. 자, 부피하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배울 첫 번째 중요한 아이는 밀도입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부피였을 때의 질량 값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물질들마다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즉 분자나 원자의 종류와 크기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였을 때 그 안에 차지하는 입자들의 질량 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분자나 원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피였을 때 같은 질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식이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부피분의 질량이야. 단위도 간단하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질량 나누기 부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부피분의 질량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나오는 단위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 그냥 질량 단위와 부피 단위를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밀도 단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밀도는요 똑같은 부피였을 때 질량 값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밀도가 작은 애는 위로, 밀도가 큰 애는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뜬다 가라앉는다는요 무게가 많이 나가요, 무게가 적게 나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뜨는 거는 밀도가 작아요, 가라앉는 거는 밀도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에 의해서, 밀도 값에 의해 가지고 뜨고 가라앉고가 결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쇳덩어리 조그만 거 1g짜리를 물에다 뜩 던져 놓으면 물에 아래로 가라앉아. 1g짜리인데. 그런데 스티로폼 1kg을 물에다 던져버리면 걔는 물 위에 떠. 1kg인데도. 오케이? 이게 같은 부피였을 때의 질량값인 밀도가 쇠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되게 쉽죠? 그냥 밑에 있으면 밀도가 큰 거야, 위에 있으면 밀도가 작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밀도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밀도가 같으면은 같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 그래프 보자. 자, A는 뭐 부피가 20에 질량이 10이고요. B는 부피가 10에 질량이 20이야. C는 부피가 20에 질량이 40이야. 질량으로만 따지면 C가 제일 크죠. 덩치도 큰 편이고요. 자, 그런데 B와 C는요 부피분의 질량을 한 값이 똑같네. 그 얘기는 밀도가 같아요, 즉 같은 물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같은 물질이야. B, C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야. A는 밀도가 작은 물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똑같은데,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서 틀려요. 왜냐면은 자,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할 때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가 될 때 고체보단 액체가 부피가 커져. 액체보다는 기체가 부피가 커져. 즉 부피가 커져. 여기 보면은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얘가 커지면은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보통의 물질,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밀도는요 고체일 때가 가장 커요. 왜? 부피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요. 기체일 때가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잘 날아다녀. 왜? 기체일 때가 부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일반적인 물질일 때의 얘기입니다. 예외가 한 마리가 있어요. 요거죠. 물이죠. 한 번 더 별표. 자, 물은 예외죠. 물은요 물이 얼어서 고체가 돼. 얼음이 되면, 물이 얼어서 고체가 된 얼음이 되면 오히려 얼음일 때가 부피가 더 커져요. 물은 물의 분자 구조상 고체가 돼서 규칙적인 배열 상태가 되면은 육각 형태가 되면서 가운데 빈 공간이 생겨. 그 빈 공간 때문에 액체일 때보다 오히려 얼음이 되면 부피가 더 커져.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작아지는 거죠. 밀도가 작아지면 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오케이? 밀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뜨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물이 위에서부터 어는 것도 그런 이유야. 물이 위에서부터. 물은요 밑에서부터 안 얼지. 호수 보면은 위에서부터 얼잖아. 그죠? 그게 4도씨 물일 때가 부피가 가장 작을 때야. 그럼 4도씨 물일 때가 부피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밀도가 가장 클 때란 얘기지. 오히려 4도에서 3도, 2도, 1도, 0도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럼 부피가 조금씩 커지면서 위로 떠올라. 그래서 위에부터 0이 되니까 0도가 되는 건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위에부터 얼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호수의 밑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지. 알겠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줘. 자, 그 다음 기체의 밀도 여기 체크하자.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 기체는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여러분, 샤를의 법칙. 아, 이 자식들아. 그래요, 사람 이름이죠. 자, 보일의 법칙은 기체와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었죠.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는 작아집니다.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집니다. 즉,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는 거 기억나니? 그래요. 자,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운동 활발해져서 기체의 부피가 커집니다.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기체는 크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얘기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줘야 돼요. 근데 고체나 액체는요. 고체나 액체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 그런데 나중에 8단원에서 배우겠지만은요. 열받으면은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인데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을 해. 부피가 팽창을 하면은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기체도 마찬가지죠. 기체도 온도가 높아져. 그럼 부피가 팽창을 해.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어디로 가? 위로 가죠. 자, 위로 왔어. 위로 왔더니 식어. 차가워져. 다시 부피가 작아지네. 밀도가 커져. 아래로 내려가죠. 무슨 현상?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갔어요. 찬 공기 되니까 내려왔어요. 무슨 현상이야? 대류 현상 안 들어봤니? 그래요. 나만 아는 거예요. 자, 오케이. 아, 아르키메데스. 이 양반 것도 좀 누군진 알죠? 이 사람 누구니? 왕이라고요? 왕한테 청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청탁을 받아?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었는데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를 왕관 해체하지 않고 알아보라고 명령을 받은 양반이죠. 그래서 빨개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목욕탕에 물 넘치는 걸 보고서는 유레카 외치면서 맨몸으로 막 뛰어나왔다는 그 양반이잖아. 유레카. 예, 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그러면은 알아냈느냐? 목욕탕에 몸을 담그니 물이 넘치네. 그럼 내가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넘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얘를 분해하지 않고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데도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자, 예를 들어서 왕관의 순금을 2kg을 썼어. 그럼 똑같은 순금 2kg을 놨으면 만약에 얘가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면 똑같은 질량이라면 부피도 똑같겠지. 왜? 밀도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넘친 물의 양을 보면 부피를 알 수 있잖아. 똑같은 질량을 딱 했을 때. 근데 딱 봐봐. 왕관하고 순금하고 넘친 물의 양이 누가 더 많아? 왕관이 더 많죠. 그 얘기는 왕관의 부피가 더 크다는 뜻이지. 그럼 밀도는? 그렇죠. 작은 어떤 금속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순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알아냈다라는 곧단 얘기까지. 자, 일상생활에서 뭐 헬륨 풍선은 어릴 때 다 놀아봤죠, 그죠? 놔두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하이는 이래. 자, 헬륨 풍선 딱 놔두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왜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잠수부들 잠수할 때 보면은요, 잠수부들 해녀들 막 이렇게 허리에다가 납벨트를 차. 뭐 하는 거야?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밀도를 크게 해서
가라앉게끔 하는 거예요. 구명조끼 하게 되면은요,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서 밀도가 작아져서 동동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LNG 누출 경보기는 천장 쪽에 설치하고 LPG 누출 경보기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LNG 너희들 그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너희들 그 가스 경보기가 어딨냐? 위에 달려 있어, 천장에.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식당에서 쓰는 가스가 바로 LPG, 왜 커다란 통에 LPG 이렇게 써있는 그런 통도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자, 그런 거는 가스 경보기를 바닥에다 달아놔. 왜냐면 공기보다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밀도가 커서.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돼. 그냥 물에다가 계란 넣잖아요, 가라앉아요. 그 얘기는 뭐야? 계란의 밀도가 크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소금을 녹이기 시작을 해. 자, 소금을 녹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계란이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금물의 밀도가 계란의 밀도보다 커졌다라는 그런 뜻이야. 소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밀도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죠? 자, 바로 옆에 1, 2, 3, 4, 1, 2 해보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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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증가를 한다. 질량이 커지면 부피도 커져야죠. 오케이? 자, 똑같은 물질이라면 이만한 애가 커졌어. 그럼 이렇게 부피도 같이 커지니까 밀도는 똑같은 거죠. 근데 상태가 변하면 밀도는 달라져요. 상태가 변하면 부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2번은 2g/, 세제곱센티미터이지요. 오케이? 자, 20g인데 50ml에다 넣었더니 60이 됐다. 얼마가? 10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10ml 분의 20g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세제곱센티미터랑 1ml는 같은 값이야. 자, 그 다음 3번에 자, 3번은요 40 당긴 비커 질량이 65g이라면 밀도는 빈 비커가 33.4예요. 이 얘기는 뭐냐? 비커까지 다 합쳐서 65인데 빈 비커만 33.4예요. 그럼 질량이 65 빼기 33.4g이란 얘기고요. 부피는 40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0.79g/ml가 되는 거예요. 자, 밀도가 큰 건 C죠. 그 다음 B, 그 다음 A. 너무 쉽죠?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오케이. 자, 밀도가 큰 건 아래로, 밀도가 작은 건 위로 간다라는 거지요. 얘들아, 이거는요, 방금 물질의 특성을 쓰시오. 이거 무슨 물질의 특성 이용하는 거니? 그러면 그냥 밀도요. 끝. 오케이?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것까지. 자, 우리 문제를 먼저 좀 풀고 갈 거예요. 253쪽 1번부터 13번까지인데 13문제. 자, 1번부터 13번까지 밀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용해도 갈게요. 13번까지 해주세요. 자, 1번 봅시다. 제 영상 찍어요.
자 보자. 1번에 보시게 되면은 진짜 야 이 자식아 1번 보자. 쩔었다. 아니 35.2초 지금. 불암중 서유라 네. 죽을래? 아니요. 자 1번에 보자. 1번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몇 번이니? 2번. 물이 들어있는 움큼 실린더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 틀렸어.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용해될 수도 있잖아요. 물에 소금이 녹죠.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를 부피를 측정할 때는요, 그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넣어야 돼. 에탄올이나 기름 같은 거. 오케이? 소금을 안 녹이는 액체에다가 넣어야 돼.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몇 번이니? 4번. 그렇지, 4번이죠. 이건 뭐 그냥 25 읽는 거니까,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에는 몇 번이니? 좀 애매한데요. 4번. 4번이지요.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요. 오케이? 부피, 질량, 물질의 특성이라 말하면 아니 되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에는 뭐니?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 그렇지, 3번이지요. 자, 두 물질의 부피가 같아요. 그럼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큰 거죠.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지? 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상태에서 얘가 커지면은 얘도 커져야죠. 알겠죠? 자, 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좀 보이네요. 이게 얼마야? 5번. 25.0이죠. 그죠? 22에서 25가 됐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얼마예요? 3이네요. 3ml 분의 33g. 질량이 33g이니까 그래서 5번이 돼야지요. 됐죠? 네. 자, 11번은요. 이거 그냥 표에 딱 나왔네. 부피분의 질량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뜨는 거, 물에 뜨는 거, 물은 밀도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보다 작은 애가 뜨는 거야.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했을 때 1보다 작은 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분자가 더 큰 거 찾으면 되지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7번 해보세요. 몇 번? 3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몇 번이냐? 3번에 같은 종류의 물질은 D와 E이다. D와 E는 같은 종류이다. 아니다? 왜 아니니? 이게 밀도가 같아야 되는데 밀도가 안 같아요. 밀도가 다르. 부피분의 질량 한 밀도가 다르죠. 그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죠. 그죠? 밀도가 달라요. 그럼 밀도가 같은 애는 누구니? 몰라요? 얘는 4분의 3이고요. 얘는 2분의 3이고요. 얘는 2네요. 같은 애가 없네요. 다 다르네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럼 8번은 뭐니? 3번. 자, 질량이 54g이고 부피가 20세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밀도는 얼마예요? 20세제곱센티미터 분의 54g이니까 2.7g per ml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금속의 밀도가 2.7이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 2.7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찾는 거예요. C보다는 13.7보다는 작죠? 네. 1.6보다는 크죠? 네. 그러니까 B와 C 사이에 위치하겠네요. 오케이. 9번을 볼까요? 자, 9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도 역시 부피분의 질량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부피분의 질량 했을 때 A는 D보다 밀도가 작다. 이건 뭐 딱 봐도 D가 밀도가 작죠? 틀렸네요. D가 밀도가 작은 거 알겠니? 네. 얘가 0보다 작죠. 85분의 68이고 얘는 20분의 22잖아. A는 1보다 클 거고 B는 1보다 작겠죠. 뭐 계산할 필요 없이 D가 더 작은 거예요. 그죠? 분자가 더 작으니까.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계산하시면 되죠.
얼마예요? 맞아요, 같은 1.5. 1.5. 얘도 얼마예요? 1.5. 1.5. 그죠? 같은 물질이죠. 밀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1.2인 액체에 뜨는 물질은 B와 D이다. 일단 B는 아까 1.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뜰 수 있지 않아요. 못 떠요. 1.2보다 크잖아요, 밀도가.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온도 압력 같이 표시하는 거 무슨 상태? 산소. 기체 상태. 그럼 누구? 기체 상태가 아닌 놈 누구? 수소. 네? 탄소나. 기체산소 탄- 아니에요, 탄소가? 탄소 고체예요. 그래요? 아니, 석탄이나 흑연이나 이런 것들이 탄소 덩어리죠. 다이아몬드.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는 CO2지. 탄소 자체가 아니지. 탄소 덩어리는 흑연 얘기하는 거야. 숯 덩어리도 탄소고요. 오케이?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탄소 덩어리고요. 11번은 몇 번이니? 4번. 자, 일반적으로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수록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밀도는 감소하죠. 그래서 4번이에요. 12번은요. 이거 몇 번? 1번. 1번. 물에 넘친 양은 부피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왕관 밀도는 순금 밀도보다 작지요. 왜요? 왕관의 부피가 더 크잖아요.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은 거예요. 오케이? 자, 왕관에서 금보다 밀도가 큰 게 아니라 밀도가 작은 애가 섞였기 때문에 저기 전체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왕관이 금왕관이에요. 네? 뭐라고요? 왕관이 금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순금 덩어리랑 비교했을 때 왕관의 밀도가 더 작다고. 부피가 크니까. 다이아몬드 왕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자, 13번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 3번이죠. 3번은 밀도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혼합물의 어는 점에 대한 얘기죠. 자, 이제 돌아가서 용해도로 갑시다. 오늘 가장 어렵게 생각해야 될 놈입니다. 용해도. 6단원 할 때 이 용해도 때문에 많이 포기해요. 그러니까 잘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이에요. 자, 용해도는요. 자, 용해라는 거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이거 섞이는 현상이야. 섞였으니까 무슨 물? 혼합물.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르게 섞였으니까 무슨 혼합물? 고른 혼합물. 네? 신물질. 고르게 섞였다고요.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균일 혼합물. 고르게 섞였으면 균일 혼합물. 그러면 고르게 안 섞이면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너 저번 주에 안 배웠니? 안 배웠어요. 뭐 했는데? 저번 주에요. 이런. 자,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해에 대해서 섞이는 현상이 되면은요,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용질은요, 녹는 물질, 예를 들어서 설탕. 용매는요, 녹이는 물질, 예를 들어서 물. 설탕, 물 섞였어. 뭐가 됐니? 설탕물. 설탕물. 그 설탕물을 뭐라고 해?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탕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용해는 녹아져 들어가는 현상이고 둘이 잘 섞여 있는 아이를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설탕 10g을 물 10g에 녹였어, 완전히. 그럼 설탕물은 몇 g 됐겠니? 잠깐만요. 네? 그럼 설탕물 20g 아니야?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질량은 고유한 양이니까 10g, 10g 섞였으면 당연히 20g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것도 잘 기억해놔. 자, 그런데 내가 물에다가 설탕을 신나게 녹였는데 어느 순간 안 녹을 때가 생기죠. 더 이상 안 녹고 바닥에 가라앉을 때가 생겨. 녹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안 녹으면 가루가 눈에 보여요. 보이는 거죠.
막 이렇게 설탕을 부어서 휙휙 휘저었어. 근데 아무리 휘저어도 안 녹을 때가 생겨.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득 녹아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포화 용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별표. 그러면 용해도란 무엇이냐? 용해된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화 상태가 되었어. 그러면 설탕이 몇 그램 내가 넣었을 때 포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이 녹을 거고 물의 양이 적으면 조금 녹겠지. 네. 그래서 물의 양을 정해놨어. 몇 그램으로? 100g으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따지는 거야. 용질의 그램수.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야. 야, 물 100g에다가 내가 설탕을 몇 g까지 녹일 수 있을까? 를 얘기를 하는 게 용해도예요. 알겠죠? 물 100g에 최대 몇 g까지 녹겠니? 를 따져주는 게 용해도야.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알겠니? 그런데 하나 또 변수가 하나 더 생겨. 뭐냐? 어떤 온도. 자, 생각을 해봐.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누가 어디에 더 많이 녹겠니? 따뜻한 물. 따뜻한 물에 많이 녹지 않을까? 따뜻한 물에 더 많이 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됐을 때 똑같은 물 100g이라도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뭐예요? 유식한 말로 용해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질 종류가 다르면요 녹는 정도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고체의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압력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이게 용해도 곡선이야. 염화나트륨. 야,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 거야. 그런데 질산칼륨 보세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확 증가하죠. 오케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건 질산칼륨이겠죠? 그래프 볼 수 있겠니? 다시 이 그래프의 의미 보세요. 20도씨 물 100g에 얘는 이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녹일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20도씨 물 100g에. 여기는요. 40도씨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80도씨 물 100g에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게 누구야?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가장 크게 변하죠? 근데 염화나트륨은 온도 변화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 석출되는 용질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용액의 종류,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자, 포화용액.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거.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거. 가득 녹아있는 거. 그게 포화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용해도라고 하는 건 물 몇 g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용해도는 물 몇 g 기준으로 한다고요? 100g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100g 안에 몇 g까지 녹일 수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불포화는요. 야, 예를 들어서 내가 20개까지 녹일 수 있었는데 10개밖에 안 녹였어. 그럼 뭐야? 더 녹일 수 있죠. 그걸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포화용액은 최대로 녹인 거고 불포화용액은 아직 덜 녹인 거예요. 자, 그럼 최대로 녹였다가 냉각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거 뭐니 근데? 고체 A? 고체 A는요. 80도씨 물 100g에 최대 몇 g까지 녹일 수 있다? 169g까지 녹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은하.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예요. 오케이? 그냥 간단히
물 100g에 몇 g까지 녹을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해도만큼 녹였으면은 포화용액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 보시게 되면 80도씨 물 100g 안에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69야. 자, 여기다 옆에다 쓸게. 자,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69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얘기는 80도씨 물 100g에 A라는 고체가 169g이 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용해도 169의 의미는 물 100g에 169g 녹인 거야. 그러면 용액은 몇 g이야? 269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용액은, 포화용액은 269g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용해도를 얘기하는 건 용질량만 얘기해. 물의 양은 빼고 얘기해. 왜냐면 물 100g이 그냥 기준이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80도씨에서 냉각을 시켜요. 몇 도까지 냉각시키느냐? 20도까지 냉각을 시켜. 근데 20도에선 용해도가 얼마예요? 32죠. 그 얘기는 뭐야? 20도씨 물 100g에 32g까지만 녹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32g은 녹아있는 거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32g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녹아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몇 g 녹였어? 169g 녹였었지? 네. 지금 32g만 녹아있어야 되지? 그럼 나머지 얼마? 137g. 169에서 131을 뺀 137g은 못 녹겠네? 녹질 못하는 거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던 애들이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갑자기 가루가 막 생기면서 가라앉는 애들이 생겨. 그걸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석출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양을 석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석출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녹아있는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용해도 값, 그러니까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값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석출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문제 보자. 80도씨 포화 수용액. 자, 여기 이름 새로운 말이 나와. 포화 수용액. 포화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최대로 녹였다 그 뜻이야.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여기 포화 수용액 몇 g이라고 나왔어? 269g이라고 나왔어. 자, 문제에서 269g이라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예요. 용해도가 169니까 물 100g에 A가 169g 녹았어. 그렇다면 포화 용액이 되었을 때 몇 g이 된다? 269g이 된다. 문제에서 주어진 값하고 용액 값이 똑같죠? 그럼 이 얘기는 이 안에는 이거 물 100g에 A가 169g 녹아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용액으로 나와 있어. 용액으로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물과 용질이 몇 g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자, 그거를 32도까지 낮추면은 20도까지 낮추면은 32g만 녹을 수 있으니 169에서 31을 뺀 137은 석출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석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조금 어렵죠? 오케이, 옆에 거 한번 해볼게. 자, 1번 한번 해보자. 자, 한 문제 같이 하자. 1번 한번 해보자. 됐죠? A가 뭐니? 그렇죠. 요게 용질이에요. B는 뭐예요? 그렇지. 용매고요. 그럼 둘이 섞이는 걸 뭐라고 한다? C? 용해. 그래서 만들어진 황산구리 수용액을 뭐라고 해?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2번도 같이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이 보고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같이 할게.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용해도는, 자, 하나씩 봐. 용해도는 어떤 용도에서 용액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이다. 뭐가 틀렸니? 용액 100g이 아니라 용매 100g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오는 것 중에 하나야. 자, 용액 100g 그러면 안 돼요. 용액은 용질과 용매의 합이고요. 용매 100g 안에 용질을 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용해도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한 얘기죠. 용매와 용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고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도 증가하는 거죠. 고체의 용해도는 대부분 그래요. 자, 그 다음 고체의 용해도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요. 압력의 영향은 크게 안 받고요. 온도의 영향은 크게 받죠. 오케이? 그래서 XO, XX예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문제 읽었니? 물 25g에 60g을 녹였더니 9g이 녹지 않고 남았다. 그럼 몇 g 녹았다는 뜻이니? 51. 그렇죠. 이거 51g 녹았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야, 이건 이제. 근데 용해도를 물어봐요. 용해도는 물 몇 g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자, 물 25g에 51g이 녹았다. 그러면 물 100g에는 몇 g이 녹을까? 식 쓰세요. 알겠죠? 25g의 물 25g에 51g 녹았으면 물 100g에는 몇 g 녹을까? 그게 용해도예요. 용해도는 무슨 단위가 있지 않아요. 그냥 숫자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204죠? 그래서 답이 204예요. 204g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냥 숫자만 쓰는 거야. 용해도 204 이렇게. 용해도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204 그러면은 20도씨 물 100g에 204g까지 녹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해봅시다. 자, 읽어봤니?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무슨 용액이라고 한다? 그렇지. 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량의 용매에 더 녹일 수 있는 용액을 무슨 용액?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어렵지 않지? 자, 5번 한번 해보세요. 자, 5번은 각자 한번 해보시고 또 해볼게요. 같이. 자, 해봤죠? 자, 이거 뭐 계산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거죠.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놈은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찾는 거죠. 누구예요? 질산칼륨인 거 알겠어요? 알겠니? 그래프 변화가 제일 경사가 급한 거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 180도씨에서 각각 포화 상태로 녹인 후 20도로 냉각할 때 가장 적게 석출되는 물질이 누굴까? 가장 적게 석출된다는 얘기는 용해도 변화가 가장 적다라는 얘기야. 누구야? 그렇지. 염화나트륨이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기체 용해도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고체 용해도부터 할게요. 251쪽이에요. 요것 좀 한번 볼게요. 온도에 따른 고체 용해도 요것만 좀 볼게요.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 용해도를 알아봅시다. 용해도 어떻게 알아보냐면요. 물 10g에 각각의 시험관에다가 질산칼륨을 4, 8, 12, 16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열을 해요. 모두 다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 온도까지 쭉 올라가서 모두 다 녹았어. 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는 거야. 식히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다가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이게 뭐예요? 결정이 언제 생길까요? 결정이 언제 생길까요? 고와요. 그렇지. 포화 상태가 됐을 때.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그때부터 결정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포화 상태가 됐을 때 온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4g은 24.7g에서 24.7도에서 결정이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6g은 72.6도에서 결정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게 물 10g에다 했잖아. 야, 물 100g이었다면 몇 g까지 녹일 수 있을까라는 거. 언제? 72.6도였을 때 몇 g까지 녹였겠니? 160g까지 녹였겠죠. 물 100g이라면. 그러니까 72.6도에서 용해도가 160이야. 63.9도에선 120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46.5도에선 용해도가 80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해도 찾아요. 자, 이제 석출량 구하기 본격적인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유형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유형은 되게 쉬워. 보시면 용매양이 100g인 경우야. 여기 잘 들어. 용매양이 100g인 경우에 석출량을 구할 때는요. 아까 용해도 곡선, 용해도라는 거 자체가 물 몇 g에다, 용매 몇 g에다 얘기하는 거라고? 100g에다 얘기하는 거라고.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럼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을 녹인 다음에 20도씨로. 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9.2예요. 근데 몇 g 녹였대요? 문제에서 100g 녹였대요. 여기야, 여기. 그죠? 109.2, 용해도가 109.2니까 109.2 됐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는요. 100g에다 100g 녹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야, 지금? 무슨 상태니? 정신 차리! 자, 109.2까지 다 녹였으면 무슨 상태니? 포화 상태야. 근데 100g만 녹였으니까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불포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불포화 용액이야. 걔를 몇 도까지 냉각했다 그랬어? 20도까지 냉각했다 그랬죠? 그런데 2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그런데 아까 몇 g 녹였니? 아까 최대 몇 g까지 녹였니 지금? 100g 녹였죠? 근데 20도가 되면은 31.9g만 녹아 있어야 되지. 나머지는 못 녹지. 그게 뭐라고? 석출량이라고. 그럼 내가 녹인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을 빼주면은 그게 석출량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8.1이 되는 거야. 자, 옆에 거 보자. 유제 1번 해보자. 80도씨 물 100g에 포화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80도씨 물 100g에 포화 수용액 만들었다는 얘기는 몇 g 녹였다는 뜻일까요? 어? 듣고 있어? 종호야, 몇 g 녹였어? 얘들아, 다시 한번. 80도씨 물 100g에 포화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포화 수용액이라는 건 뭐예요? 다 넣었단 얘기야.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니? 170.4. 그럼 몇 g 넣으면 다 넣은 거니? 170. 오케이? 자, 몇 g 넣었다고요? 170.4. 170.3 넣었다고요. 지금 문제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80도씨 물 100g에다가 포화 수용액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용해도에 나와 있는 이 양을, 용질량을 다 넣었다는 뜻이야. 쌤. 제가 포항에- 1자. 어? 제가 여기 1자. 과학 1자. 그걸 꼭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얘기해야 되겠냐, 이 새끼야? 재밌어요. 자, 170.3g 녹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네. 이해됐어요? 네. 포화 수용액 됐다는 얘기가 최대로 녹였다는 얘기야. 그럼 20도가 되면 몇 g만 있어야 돼? 31.9g만 녹아 있어야 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석출량 구하는 식은 170.3 빼기 31.9. 그럼 몇 g이 석출되겠니? 오케이? 근데 왜 저렇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용해도란 무엇이라고? 물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양이라고? 물 100g에 최대로 녹였다는 얘기야. 포화 수용액 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170.3g을 녹였다 얘기지. 자, 어떤 고체를 170.3g을 녹였는데
80도씨에서 그걸 20도로 냉각을 했어요. 20도가 되면은 몇 그램만 녹아 있어야 돼요? 31.9g만 녹아 있어야 되죠? 그럼 못 녹는 양, 즉 석출되는 양이 얼마냐라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빼줘가지고 138.4g은 석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안 됐어? 됐어? 170.3은 주어지는 값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지는 값. 됐니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져. 아까 그거는요 그냥 용해도 곡선, 용해도 표 나와 있거나 뭐 주어지는 값에서 그냥 그대로 빼주면 돼. 물 100g이 기준이니까. 근데 이거는요 물 50g에다가 40g 녹여서 20도로 냉각했다라고 돼 있어. 물 50g에다가 40g 녹여서 20도로 냉각했어. 자 보세요. 물 6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109.2죠. 오케이? 자, 아유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물이란다.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9.2예요. 이거 주어진 거죠. 109.2라고. 이 얘기는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09.2g이 녹았다. 그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물 100g에 109.2g 녹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 몇 g을 가지고 얘기하니? 물 50g 가지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물 50g에는 몇 g 녹겠니? 100g에 109.2 녹았으니까 50g이면 몇 g 녹을 수 있겠어? 50 얼마니? 4.6g 녹을 수 있겠죠. 오케이? 54.6g 녹을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몇 g 녹였대요? 40g 녹였대요. 자, 54.6g 녹을 수 있는데 40g 녹았으니까 40g은 다 녹았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40g 녹았어. 그 다음에 얘를 몇 도로 냉각하느냐? 20도로 냉각해요. 20도에선 용해도가 얼마예요? 31.9죠. 그 얘기는 물 100g에 31.9g이 녹는다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물 몇 g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 50g. 그럼 50g에는 몇 g 녹을까요? 15.95g 녹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해돼요 여기까지? 쓰고 있니 지금? 저기 뭐 천재야 저거? 어? 뭘 썼어? 이거 지금 금방 썼어 그렇게? 에이구. 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문제에서 물 50g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도 여기에서 주어지는 용해도에서 100g이 아니라 물 50g에다가 몇 g 녹을 수 있느냐를 찾은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아까 몇 g 녹였다고요? 40g 녹였다고요. 근데 20도가 되면 몇 g 녹을 수 있다고요? 19.95g 녹을 수 있다고요. 물 50g에는. 그래서 40에서 19.95를 뺀 24.05가 석출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뭘 아는 척하고 있어 저. 좋아요. 어려우니까 유제 2번 바로 가봅시다. 같이 합시다. 자, 요건 쉬워. 요건 쉬워. 자, 80도씨 물 50g에다가 30g을 녹였는데 녹지 않고 남는 애가 얼마니? 그럼 80도씨 물 50g에 최대 몇 g까지 녹일 수 있느냐를 찾아야 되겠네. 80도씨 물 50g에 몇 g까지 녹을 수 있니? 30g. 자, 용해도가 얼마니? 37.9죠. 80도씨에서 용해도가 37.9예요. 이거는 물
100g에 80도씨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몇 그램 녹을 수 있다? 37.9g 녹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물 몇 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니? 그럼 50g으로 바꾸면 염화나트륨은 몇 g까지 녹을 수 있을까요? 18.95g이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제? 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50이랑 18.9. 도현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좀 저기 뭐야? 30에서 18.9 빼면 안 돼. 왜 30에서 10? 지금 문제가 뭐니? 야, 물 50g에다 30g 녹였는데요. 몇 g은 안 녹았어요. 몇 g이 안 녹았어요. 그거 물어보잖아, 지금. 지금 여기서 구한 게 뭐니? 50g에서 물 50g에 몇 g까지 녹을 수 있다. 그거 구한 거잖아. 50g에 18.95g까지 녹을 수 있잖아. 그럼 30g 녹았으면 몇 g은 안 녹겠니? 어? 12.1. 30 빼기 18.95니까 11.5가 되는 거죠. 0.5가. 이건 안 녹아요. 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3번이지 3번이 진짜. 됐나요? 와, 이거 시간이 없네. 빨리 3번. 아니야, 3번은 넘어가자. 아 진짜. 뒤에 문제를 먼저 해야 되겠다. 얘들아, 여기 계산 문제 좀 먼저 할게. 16번 한번 보자. 16번 해보자.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16번은 물 20g에 10g을 넣었는데 5g이 걸러졌다. 몇 g 녹았다는 뜻이야? 네? 5g. 그래요. 5g이 걸러졌으니까 5g만 물속에 녹은 거예요. 녹은 애만 통과했겠지요. 그래서 20g 안에 5g 녹았다. 그 얘기하는 거야. 용해도 얼마니? 3번. 응? 3번. 용해도는 물 몇 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 100g. 100g 기준으로 얘기하죠. 물 20g에다가 5g 녹았으면은 100g, 물 100g에는 몇 g까지 녹을 수 있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할 수 있지? 넘어갈게요. 18번 좀 볼게요. 18번 좀 볼게요. 80도씨 물 100g에 질산나트륨을 녹여서 포화 수용액을 만든 후 40도로 냉각할 때 질산나트륨의 질량은 몇 g입니까? 석출되는 양이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보자. 물 100g에 녹여서 포화 수용액 만들었어. 8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니? 여기 나와 있죠? 147.5예요. 그럼 몇 g 녹였다는 뜻이야? 물 100g에 몇 g 녹였다는 얘기야? 47.5. 자, 다시 한번. 용해도는요. 용해도는 용질의 양이에요. 용질의 양. 용해도가 147.5란 뜻은 물 100g에 147.5g 녹였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야. 몇 g 녹였는지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몇 g 녹였다고? 그런데 40도로 냉각하면 몇 g만 녹아 있어야 돼? 104.1g만 녹아 있어야 돼. 그럼 몇 g은 안 녹고 석출되겠니?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어떻게 했어? 왜 여기서 여기를 그냥 빼도 되느냐? 물 100g이니까. 물 100g 안에 녹은 양들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이 돼야 되는 거 알겠죠? 147.5에서 104.1을 빼주는 거예요.
됐니? 자, 계산 문제 한 번 더 해보자. 26번 한번 보자. 26번. 6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을 모두 녹인 후 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은 얼마일까요? 해보세요. 이건 직접 해보세요. 이젠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체크하자. 물 100g. 항상 물이 몇 g인지를 한번 보세요. 문제에서. 물 100g이라 그러면은요, 그냥 용해도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뜻이야. 근데 질산칼륨 몇 g 녹였어요? 100g 녹였죠? 그리고 몇 도로 냉각해? 0도로 냉각하죠? 0도일 때 용해도가 얼마예요? 그럼 뭐 빼기 뭐 해야 돼? 여기서 109를 빼면 안 되지. 자, 지금 문제에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면 109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질산칼륨 몇 g만 녹였다고? 100g만 녹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뭐 빼기 뭐가 돼야 돼? 100g 빼기 13.6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18번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얘들아 14번 보자. 18번까지만 문제 풀고 끝낼게요. 14번 보자. 물에 설탕을 녹여 설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4번 한번 해보자. 14번 해봤니? 딱 봐도 몇 번? 5번. 계속 얘기하죠. 용액은 균일 혼합물이라고요. 자, 그 다음 15번 가보자. 자, 15번. 자, 집중 빨리 해보자. 저기 15번 하라니까. 15번 해보자. 옳은 건 몇 번? 4번에 뭐가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17번 가보자. 17번. 자, 마지막으로 17번 보자. 자, 17번 해보자.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A, B는 포화 용액이다. 맞니? 야, A, B는요, 지금 여기 용해도 곡선에 다 있잖아요. 이 용해도 곡선에 있는 애들은 다 포화 용액이에요. 가득 찼다는 얘기니까, 가득 녹였다는 뜻이니까. 자, A, B에 들어있는 고체 물질의 질량은 같니? A는 몇 g 들어있니? 물 100g이라면 A는 몇 g 들어있어? 물 100g에 A는 몇 g 들어있어요? 150g 들어있고요. B는 몇 g 들어있어요? 100g 들어있어요. 그냥 용해도가 물 100g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3번 해보자. 80도씨에서 이 고체의 용해도는 150이다. 80도씨에서 용해도가 150이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C용액을 60도로 낮추면 C용액이 60도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포화 용액이 됩니다. 맞죠? 포화 용액이 되고요. C용액에, 자, C용액은 불포화 상태죠. 몇 g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니? 50g을 더 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됐니?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